농업재해의 특성, 불의 특성. 농업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기상청에서는 장기예보 및 단기예보를 발표한다. 실시간 기상 상황의 변화도 알려주고 있다. 여러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대형 컴퓨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상 발표와 실제 날씨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기예보를 보고 사업이나 야외 행사, 여행 등을 계획하다가 예보와 달라지면 낭패를 보게 된다. 농업인들은 본인의 경험과 장기예보를 토대로 하에 농사를 계획하는데 장기예보가 맞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된다. 농업인들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상예보와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고가의 첨단 장비를 가지고도 날씨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상예보가 실제 날씨와 맞지 않는 것이 첨단 장비의 결함이나 전문가의 분석력이 부족한 탓이라기보다는 기상 변화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광역성. 기상재해는 발생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몇 개 지역에 걸쳐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발생하는 지역의 범위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농업인들은 태풍이 어느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폭우로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해서 소멸될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 전체가 재해를 입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각자의 재해 복구에도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농가를 도울 여력이 없다. 재해가 일정 지역을 넘어서 대규모로 발생하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동시성 복합성. 기상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장기간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가 발생하는데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 습해 및 저온 피해가 발생한다. 2020년에는 장마가 54일 동안이나 지속되어 기상관 측 사상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었다. 장마 중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긴 장마가 끝나면 병충해가 연례 행사로 발생한다. 이렇게 몇 개의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농업인들은 그만큼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계절성.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에 속해 사계절이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사계절은 뚜렷하다. 동일한 재해라도 계절에 따라 영향은 달라진다. 비를 예로 들면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린다면 재해가 아니라 농사의 지원군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강수량 중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이 기간은 농작물이 한창 생육하는 때라서 장마나 집중호우는 풍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겨울철에 드물기는 하지만 장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겨울철에 농사를 짓는 일부 작목에는 막대한 영향을 주겠지만 여름철에 비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오히려 겨울철 비나 눈은 봄철 모내기나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 태풍도 주로 영농철인 여름에 발생한다.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피해는 엄청나다. 태풍의 경우 언제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지만 특히 늦여름이나 가을 태풍은 1년 농사에 치명적이다. 벼의 경우 이삭이 패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과일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태풍이 지나가면 1년 농사 결실이 다 떨어진다. 피해의 대규모성. 가뭄이나 장마, 태풍 등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개별 농가 입장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지자체 수준에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2020년의 긴 장마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상저온으로까지 이어져 전국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도 가장 많이 지급되었다. 불가항력성. 각종 기상재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농가는 지역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작목과 품종을 선택하여 비배 관리도 적절히 함으로써 최대의 수확을 거두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경지정리와 관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수월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 농가 및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농업재해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크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재해 대비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국가적 재해 대책과 한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제6항라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재해에 취약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재난 대책 외에 별도의 법령인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근거해 농업재해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재해 대책은 개별 농가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한 재해 지역의 농가에게 재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농업재해 대책은 재해 복구 지원 대책이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재해의 특수성, 대규모성 및 불가항력성. 농업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광역적이며 대규모로 발생하여 사람의 노력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농업재해의 특성을 살펴보았지만 다시 요약해보면 첫째,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상 관측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영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를 알기 어렵다. 예측 불가능성.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시 광역성. 둘째, 발생 지역에 따라 피해 정도의 차이가 크다. 동일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미한 피해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피해의 불균일성. 따라서 재해 규모만으로 피해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셋째, 계절별로 다른 재해가 발생한다. 작물 및 계절별로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가 상이하다. 반대로 동일한 재해라도 농작물에 주는 영향이 계절에 따라 다르다. 피해 발생의 이질성. 넷째,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다. 기상 관측 기술의 발달과 각종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영농 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자연재해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이상기상으로 인한 대규모 재해는 인간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불가항력성. 이렇게 농업재해가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개별 농가 수준에서 대처하여 농가 스스로 재해의 충격 및 손실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WTO 협정의 허용 대상 정책.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농가를 직접 지지해오던 가격 정책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자유무역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의 농업 정책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열악한 농업을 보완하는 정책은 허용되는데 직접 지불제와 농업재해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WTO 체제하에서도 허용되는 정책인 농업재해 보험을 농가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상품 보험도 상품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 D와 공급 SE 만나는 점에서 가격 P이 결정되어 Q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 실패는 수요와 공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는 너무 낮은데 비해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경우이다. 농업재해 보험이 이러한 경우로 보험시장에만 의존하면 농업재해 보험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업재해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높은 가격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을 구입 가입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망설일 수 있다. 한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농업재해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어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농업재해 보험을 판매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자가 농업재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농업재해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의 특징.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임. 민영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일반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반면 농작물재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보험이다. 자연재해는 한번 크게 발생하면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민영보험사에서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시장이 발달한 현재도 농작물재해 보험만은 민영보험사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손해평가의 어려움. 생물인 농작물의 특성상 손해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재해 발생 이후 어느 시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농작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기상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 재해 발생 이후의 작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부패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단기간에 평가를 집중해야 하므로 손해평가에 큰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된다.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이 낮은 계약자와 높은 계약자를 구분해야 하나 농작물 재해는 그 위험을 세분화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계약자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보험에 대한 가입 욕구가 발생한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태에서 농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농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는 농업인은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물 보험 마이너스 손해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보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 보험이 아니라 농작물이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물 보험이다. 또한 농작물의 손실을 보전하는 손해보험이다. 단기 소멸성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작물의 생육이 확인되는 시기부터 농작물을 수확할 때
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은 농작물이 생육을 시작하는 봄부터 농작물을 수확하는 가을까지로 그 기간은 1년 미만임에 따라 단기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재보험 운영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가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험사업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러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 보험 사업자는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해보험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인수한 책임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국가재보험을 실시한다.